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이건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코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의 발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요 시점 1번이 있고 2번 시점이 있어요. 1번 시점과 2번 시점이 나눠져 있는데 1번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제 2023년도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습니다. 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미국이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원래 5.1% 정도로 이제 끝낸다라는 게 이제 컨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상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 있었고 이때는 뭐 모든 자산 시장이 다 하락을 했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죽이고 그 다음에 살린 건데 이 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의원들이.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무 지나친 규제로 이 혁신이 넘치고 있는 이 산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고 살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특징적으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갈색 고래, 가장 큰 고래죠. 이 갈색 고래가 대량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21K까지 왔다가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 갈색 고래는 매수를 이어갔다라고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 지금 23K에 있는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이 23K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이제 캡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월 말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때 3월 말에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25bp 즉 0.25%가 오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청문회 발언 이후로 이 25%보다는 50bp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확률적으로 50bp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원래는 3월달, 4월달, 6월달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있고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체적인 컨센이었는데 지금 3월달, 4월달, 6월달에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긴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건 지금 이제 구두로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이제 먼저 구두로 개입을 하고요. 말로 개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지 행동을 보일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규제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규제를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혁신, 즉 다음번 이제 뭔가 패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걸 죽이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다. 이 말을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규제는 SEC에서 지금 강력한 규제를 하지만 이 규제는 한 발, 두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제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전체의 16%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2023년도에 이제 나온 2022년 부자 보고서에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20% 정도가 한국인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이 80%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뭔가 이제 시장이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부자 보고서에. 근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려 20%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6% 정도가 가상자산을 보유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려스럽다. 바라보는 건 이제 우려스럽다. 위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규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혁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혁신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뭔가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되고 찍어 눌러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한국에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어쨌든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층들이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이제 대기업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약간 저희가 크립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유명 트레이더 GCR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지금 400억 정도를 인출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제 인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 굉장히 제가 GCR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00억 정도 트레이딩으로 번 돈이죠. 얘는 포트폴리오를 돈을 일정 정도 이제 트레이딩에서 벌면 그걸 다 이제 인덱스 펀드로 옮겨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400억을 옮겨 놓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은 이제 쉴 거다. 그래서 휴가를 갈 거다라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중장기적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뭔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중장기적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려면 이 GCR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몇십억을 막 그냥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지 뭐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막 3억 벌었다. 진짜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기 때문에 이 정도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실제로 저희가 트레이딩 단타를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같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제가 2023년도는 준비하는 DCA 하기 좋은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 요 지점에 왔을 때는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뇌를 뽑고 이때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거고, 그런 시점은 왜냐면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뭐 무조건 롱 잡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고요. 근데 그 시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럼 이제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자산 시장 전체가 어쨌든 간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추가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그 지점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크립토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크립토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본질 이 코인 시장이 발전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16%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염려스럽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CBDC 발행을 적극 고민할 거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어쨌든 간 준비는 하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GBTC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SEC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이 청문회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굉장히 잘 발언을 했어요. 근데 SEC에서는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그런 방어를 좀 잘 못해가지고 실제로 어제 이후로 5%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뭔가 부정적으로 나왔던 리스크들이 점점 이제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도 실버게이트가 이제 막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버게이트가 이제 위험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이게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서 하방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은행에 대한 라이센스 권한을 땄었거든요. 근데 이 크라켄이 거래소 자체 은행을 출범시킨다고 해요. 제가 이때 실버게이트 문제 얘기하면서 스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실버게이트는 월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아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기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또 크라켄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온램프 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가시에 있는 돈들이 이 크립토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행이 될 건데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숏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 실버게이트 가지고 또 이제 숏의 뷰를 보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 시장을 구성하는 건 단순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히 하나의 변수로 무언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복잡계예요, 복잡계. 복잡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 2022년도에는 단순히 단 하나 그냥 매크로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계적인 그 복잡계 안에서 루나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SEC 사태, SFC, STX 사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계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일으킨 건데 이 시장에서 지금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본다 이런 뷰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근데 그때 2022년도하고는 달라요. 이 복잡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제가 UST 빠진 양 아직 회복 안 된 거다. 그게 빠진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또 보면은 이제 유로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유로화 돈이 지금 크립토로 너무 많이 넘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계인 자산 시장에서 단순히 무언가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성급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USD가 이제 규제가 많아지니까 유로화가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크립토 관련돼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동남아 머니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그때 홍콩 머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지금 크립토 안에서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국가, 기관, 그다음에 개인들 모두 지금 크립토 시장에 돈을 싸들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왜 좋은지, 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 좀 궁금하시면은 제가 일론 머스크 따로 영상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월렛을 트위터 계정 하나에 다 꽂아주면은 전 세계에서 트위터를 모두 사용하는 웹2 사용자가 다 암호화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갑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렛이 되면은 이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려면 결제 모듈이 들어와야 되고 제가 수탁도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제가 별도로 또 크게 많이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빠르게 결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레이어 2 솔루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도
커피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이 사용률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고 있고요. 이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뭐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습처럼 이 크립토 시장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너무 저희가 이제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자산시장 매크로에 매몰려서 그것만 주구장창 보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인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 돼요. 그냥 인덱스 투자하고 ETF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 이 코인 시장에서 이제 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 믿고 이 안에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좀 약간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